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지난번 300B 이어지는 수리 영상입니다. 보시는 사진 영상은 앰프가 왔을 때, 그리고 제가 수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찍은 비교 사진이에요. 잘 만들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보기 좋은 게 본인이 실수를 막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빠릅니다. 그리고 신호 경로를 짧게 하고 부품만 적절히 잘 배치해도 배선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런 점들을 앰프 만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력 트랜스 300B 플레이트로 가야 될 부분이 그리드에 딱 접속된 경우입니다. 일단 배선 정리를 좀 하고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300B 관은 나간 것 같고, 보통 그리드에 고압을 걸면 진공관이 대부분 다 날아갑니다. 대부분의 배선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1점 접지를 하려고 하는데, 알루미늄에 아노다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접지를 내릴 때 그 표면에 그 방막을 좀 긁어줘야 됩니다. 그 표면 처리된 걸.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접지가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긁고 그 위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1점 접지를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땜이 된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잡고 흔들면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단면이 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리에는 거의 끊어집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렇게 보시면 스피커선 그라운드에도 이제 이 단선을 썼는데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이게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재들이 좋은 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5V 히타 300B 용은 지금 이게 전류값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하를 걸어도 5V인데 콘덴서 다이오드하고 콘덴서하고 그냥 일반 아주 간단한 DC를 만든 건데, 거기 전압이 부하를 걸어도 약간 높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이오드 한 5A 정도 되는 이런 다이오드로 전압 강화를 시킨 다음에 콘덴서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려서 맞춰 놓은 거고요. 요건 전압 강화용입니다. 이건 이제 베이스를 놓고 난 다음에 그 길이에 적당하게 이제 맞춰 가지고 사용한 입력 배선인데요. 요거는 까날의 무선수 동선 마이크선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우리가 기기 간에 움직일 때도 이런 마이크선이나 이런 것들로 RCA 커넥터, 인터커넥터 케이블을 쓰잖아요. 그래서 배선에도 입력단에 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까나리 배선, 마이크선 이런 걸로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흠밸런스 조절용인데 돌려보니까 권선 인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와테지 수나 그런 걸로 봤을 때 견딜 수 있을지는 부하를 최종적으로 걸어보면 되고요. 이 러시아에서 파는 러시아제 한쪽 22핀, 20핀 되는 이 단자대를 주로 개인적으로 자작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핀이 굉장히 많고 이 접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땜을 해보면 가고, 이게 한 단자에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 배선도 할 수 있고 아래쪽에 배선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앞쪽 그 단자와 뒤쪽 단자는 떨어져 있어요. 절연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쪽을 C3M 5극 동작부로 맞춰가지고 배선을 다 모듈 형태로 하고 배선을 한 거고, 뒤쪽은 고압부, 이 한쪽 편은 C3M 20V 전압 맞추려고 다이오드를 사용해가지고 4400 사용했습니다.
이쪽에는 안쪽 채널에 시스템 구동부 이제 거의 다 됐고, 어세스는 이 배치상 지금 일자 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이 지점에 바노다이징 되어 있는 방막을 벗기고 좀 긁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타 그라운드로 방식으로 그라운드 어스선으로 가는 이 그라운드 내리는 걸 전부 다 방사선 형태로 그런 식으로 배선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좀 지지분해 보이긴 하는데 일본에서 만드는 것처럼 또 잘 만든 배선을 묶고 그런 것 형태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호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제가 가끔 이 내부 공간이 너무 복잡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노이즈나 그 어스 루프로 인한 그런 노이즈 같은 거는 절대 생길 일이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만들 때는 감전을 당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거의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하다가 또는 측정 값이 워낙 지속해서 비닐봉지로 잠깐 씌웠는데, 작업할 때 만일 모르는 감전사고 이런 거 할 때 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반드시 테이프로 감든지 해서 그 절연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샤시 같은데 이런 배선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붙을 수 있거든요. 히터 전원을 C3M을 다 지금 두 개 다 장착을 했고요. 알루미늄 상판 같은 게 이렇게 배선을 다 해놓은 상태는 이제 충분한 배선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감전사고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초단에 C3M 관을 꼽았어요. 그리고 다이오드 4개로 이 전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18V 양파 0.75A인데 왠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이오드 4개로 전압을 맞춰 본 건데 교류 전압이 지금 한 230V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도심지에는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신규로 설치한 지역이나 부하가 많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대략 한 230V 정도 나오더군요. 그런 상태에서 이 18V 양파로 다이오드 정류를 했는데, 첫 번째 부하를 걸어도 전압이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규정 전압이 20V니까 15% 정도 좀 오버한 거거든요. 그 정도는 전격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한 5% 이내는 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19.3 이렇게 나오는데 한 최저 전압이 요게 19V에서 21V 정도 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C3M 히터 전원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주인장이 정류관 꼽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3개를 같이 보내왔어요. 지금 어떤 게 문제가 생길지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쇼트가 난 것 같은 경우에는 과전료가 확 흐를 수 있는 정류관은 대부분 퓨즈가 나가니까요. 정류관을 꼽았습니다. 고압 같은 거 테스트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직접 테스트 방법으로 찍지 말고 시간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 생겼을 때는 바로 꺼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도
최대한 빨리 오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게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하를 걸기 전 전압이 440V 정도 나옵니다. 고전압도 정상적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초단에 2번 핀에 그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4번에 스크린 그리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그걸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2번이 플레이트거든요. (32V)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200V 거의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핀에 1, 2, 3, 4 4번 핀 스크린 그리드에 걸리는 전압이 173. 약간 높긴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출력관에 걸면 부하가 걸려가 전압이 더 떨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19V 문제의 300B. 참, 회로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관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시 보는 스타일인데, 이게 HH예요. 히타. 그 다음에 PG예요. HHPG. 히타가 끊어지진 않았겠죠. 아니, 최대한 흘리는 데까지 흘렸고, 히타의 전류 흘리는 값은 원래 자기가 뭐 설령 결선이 됐다 하더라도 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고압으로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5배선 했다 하더라도 사실 5배선은 안 하죠. 이 소켓 다리도 굵고 하기 때문에 0.65 정상입니다. 히타만 0.65 히타는 살아있어요. 뭐 뒤로 들어가지고는 아무 소리가 나진 않아요. 알려면 이제 방법은 세워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쪽 안쪽을 봐야 되니까. (1kg) 저항을 걸었기 때문에 저항값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만일 운이 좋게도 그렇게 전류가 흘리면서 관이 살아남았고 정류관이 먼저 나가버렸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일 해피한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JJ 이 GJ 3사가 허브대는 되게 좋은데 그렇다 해요. 근데 이 관이 보면은
그 정류관의 히터가 가열된 상태에서 온오프를 반복할 경우에 이 관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잘 나갑니다, 이 관이. 러시아 관도 그렇고. 근데 오래된 관들은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물라드하고. 그럼 이 만든 구조나 재료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300 정도 흘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다. 제일 해피한 경우죠. 한번 보시죠. 전압 테스트기 한번 보세요. 이 정류관에는 히터가 들어왔습니다. 대박이다. 이 300B가 견디고 정류관이 먼저 나가버렸네요. 동작합니다. 이 정도 66mm 거리잖아요 지금. 잘 됐다. 이게 제일 비싼데 나갔다고 하니까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나가버리면 아깝죠. 아깝긴. 반대편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좋아하겠네요. 고압은 407 정도예요. 원래 회로에 보면 395V 양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제3 같은 관이나 5R4 요런 관들이 능률이 제일 떨어지고, 이 395를 NC에 공급을 해도 여기에 400 기어 나옵니다. 이 관들은 직렬관이잖아요. 그리고 오유포지는 요거보단 조금 더 나오고요. 오유포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1.1 정도에서 1.15 정도, 그 다음 지제 3사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25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만약 전압이 너무 높다고 하면 이 관으로도 거의 한 20% 이상의 전압을, 고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또 소리도 또 이게 사람들이 이런 정류관을 다루면 소리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소리 다르거든요. 전압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안에 내부 저항이 많고 높고 능률이 엄청 떨어지는 관이. 그래서 약간 소리가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 힘 같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이게 능률이 좋거나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고, 특히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 사용한 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내부 저항의 문제이지 이미 관이 잘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건 아닌 걸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4.8 4.8 양쪽이 똑같아요. 4.8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전압도 잘 나오고 동작도 잘 하네요. 다행이다. 지제 3사가 희생해가지고 이 300B를 살렸으니. 생각보다 중국 제관이 굉장히 튼튼하네요. 그리드에도 고압을 넣었는데도 잘 살아있으니 한참 있었다고 하는데 퓨즈 나갈 때까지. 주인 좋아하겠네요. 나갔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서운합니다. 앰프에 이 노이즈를 체크를 할 때 이 입력 단자를 반드시 쇼트를 시켜야 돼요. 쇼트를 시켜야만 쇼트가 된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소리는 이 청폭부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청폭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최소화되도록 홈 밸런스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모든 관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아마 요 셔터된 상태에서 노이즈만 없으면 사실 소리는 바로 난다고 보면 됩니다. 고압이 408V, 입력 대시가 230 정도 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도심지 내에서는 대략 한 220에서 225 정도 사이 나오니까요. 아마 일반적인 집에 가면은 히터가 좀 더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압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네요. 지금 관은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도 어느 정도 나고, 전류는 한쪽당 65mm 정도. 그 다음에 이 채널 1에 나오는 이 흠의 크기예요. 이걸 조정할 수 있도록 이 300B 히터에다가 흠 밸런스를 달았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면 이 정도 값이 지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닌 이제 기계로 이게 줄어드는 걸 보는 거거든요. 첨투치는 좀 큰데 평균 값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된 것 같아요. 돌려보면 네, 이 정도 값이 적정한 값이 됩니다. 조정하고 난 후에 나오는 음인데 귀를 가까이 대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There is no shadow